안녕하세요. 법무부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포 한방의 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미란다 원칙 아시지 않습니까? 피해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수사준칙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언제 고지해야 되겠습니까? 체포 전에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의치 않을 경우는 체포 후에 즉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 후 30분 후에 고지한다. 이거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들어보셨죠? 체포 후에 경찰관이 종이를 한 장 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포 당시에 피해 사실의 요지, 체포 이후 변호인 선임 고지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밑에 피해자가 서명하는 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았으면 확인서에 당연히 서명을 해야 되겠죠. 고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고지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체포라는 것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 고지를 깜빡한 거예요. 나중에 아주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될 건데, 그러면서 고지 확인서를 들이밀면서 그냥 서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 확인서 들이밀면서 이 고지 확인서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서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피해자는 뭣도 모르고 서명하고 옆에 지장 찍게 되는 겁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로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 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기필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고지 확인서에 자필로 미란다 원칙 고지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미란다 원칙 고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경찰관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 신문 받지 않습니까? 피해자 신문 줘서 틈만 나면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체포 당시에는 경찰관하고 피의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피의자 말을 안 믿어줘요. 경찰관 말을 믿죠. 그죠? 그런데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미란다 원칙 고지받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미란다 원칙 고지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으면 판사가 그걸 보면 진짜 이거 미란다 원칙 고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 체포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체포로 인정이 돼서 석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 않았으면 위법한 체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속 전 신문 및 구속 적부심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이 재판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안 했으므로 위법한 체포고 위법한 체포하에서 수집된 증거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 구속 등의 통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변호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중에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자, 피의자를 체포했지 않습니까? 이후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포 후에 검사가 이렇게 보니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즉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다음날 구속 전 신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구속 전 신문이 열리고, 구속 전 신문이 열린 날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말은 체포 후 3일 이내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구금돼 있죠.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구금된 상황에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포가 되면 구속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체포 후 구속영장이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후 할 때 사는 뭐냐? 체포를 이야기합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 그럼 사전 구속영장은 뭐냐? 체포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피의자를 한 3번 정도 조사해보고 나서 이 사람 구속해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면 법원에 사전 구속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유효기간 7일의 구인장을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7일 이내에 구속 전 신문 기일을 잡게 됩니다. 피의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이야기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구속 전 신문 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효기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까지 구속 전 신문 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아까 예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는 이미 3번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피의 사실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증거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죠. 피의자는 구금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후 구속영장에 비해서 방어할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후 구속영장보다 구속에 대비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체포는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 체포는 불가피할 수가 있죠. 근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될 수 있는 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수사기관은 체포 이전 수개월 동안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포가 되면 3일 이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체포 이후에 피의자는 구금이 되어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하기도 힘이 들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면 구속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고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전화를 항상 받아야 됩니다. 수사기관 전화를 계속 씹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수사기관은 촘촘히 수사보고로 이를 적거든요. 위협한 체포 시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체포적부심, 구속 전 신문, 구속적부심에서 위협한 체포임을 다투어야 되고 위협한 체포임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석방이 가능합니다. 위협한 체포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협한 체포 후에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협한 체포는 유무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즉 위협하게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기소 후에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중에 한 개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협하게 체포가 됐어요. 이후에 기소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일 때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풀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위협하게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의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일 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협한 체포가 절차상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위협한 체포 하에서 수입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협한 체포 하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협한 체포 하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장부, 소변 등 이미 제출물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협한 체포 하에서는 이미 제출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의 압수물 등은 영장 없이 압수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 위협한 체포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한 공무에 대해서 경찰관에 폭행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